자, 우리가 지금 88번. 자, 오덕분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8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자, 그리고 12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진 부분 집합의 수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를 늘려야지. 그렇지? 하나를 늘려서 128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6이죠, 이거. 이게 6쪽이지. 교시 나왔네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력이, 이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 13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내가 어디서 놓쳤는지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 그리고 99번에서 보시면은 A라고 얘기하는 게 양의 악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다라고 하는 게, 자, X바, 그리고 X는 양의 악수다. 이거 그냥 쓸게요. 얘가 1, 2, 3,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연수고, X랑 N은 무자연수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는데, B라고 이야기하는 게 얘가 1, 2, 3, 4, 60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X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A는 반드시 들어가고 B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결국 X다 라고 하는 거는 B의 부분집합이지? 그치? B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1, 2, 3, 6이다 라고 하는 게 얘네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죠. 그쵸? 여기 안에 될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 2에 그리고 4가 나오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자, 103번에 있는 문제도 봅시다. 102번. 102번이네요. 자, 요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자, 우리가 일단은 A라고 이야기하는 놈의 집합이 30 미만의 5의 양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 10, 15, 20, 25. 자, 여기까지 너랑 같아야 돼. 아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뭐면 돼? 전체에서 짝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빼면 되겠죠. 그치? 6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자, 그러면은 짝수로 구성되는 게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은 32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2의 제곱. 4가 될 테니까 28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봅시다. MA다 라고 문제를 안 받네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 정의를 이야기했잖아. 그럼 요 놈에 대해서 확실하게 끌고 가야 돼. 얘는 A의 원소 중 최대라고 이야기했어.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가장 큰 원소를 MA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자, B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있었고, B는 1, 2, 3, 4, 5, 6. 자, 1, 2, 3, 4, 5,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얘가 MX가 여기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 값이 4보다 크더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야 돼요, 다. 자, MX가 4인 경우. 그러면 5, 6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로만 이루어진 거에다가 4가 평평평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8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5인 경우에서는 이번에 6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 이거는 16개가 나오죠. 자, 그리고 또 얘가 6이었어. 최대값이 6이었다. 그럼 1, 2, 3, 4, 5로 만들면 될 테니까 3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개수를 다 더하시면 될 테니까 24에서 5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이러합니다. 어디 보자 하니까. 오케이.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 우리가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A가 1, 3, 5, 7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네들의 모두 원소의 합 뭐 이렇게 하는데, 분집합은 이렇게 돼 있어서 16개다. 뭐 맞죠? 그치? 그럼 여기에서 원소의 합을 다 계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뭘 생각해라? 1, 3, 5, 7에 등장 횟수를 생각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이 들어간 게 몇 개 있냐라고 하는 건데 1은 얘네들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8개죠. 3도 8개죠. 그쵸? 5도 8개, 7도 8개야. 그러면은 8개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8 곱하기 16이 나오게 될 테고 128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다 곱한대요, 이번에는. 다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확히 나누니까, 그거 다, 곱한 거를 또 다 같이 곱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원소의 곱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근데 역시마찬가지로 등장횟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A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은, 얘가, 지금 우리 보기에는 1, 2, 4, 8, 16, 이렇게 보이기는 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얘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각각이 어떻게 돼요? 각각의 원소가 16번 등장을 하죠. 그 지금은 2의 0제곱을 16번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2의 0제곱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16번씩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맞니? 그러면 이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의 10제곱에 16제곱이니까 2의 160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확실하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뭐지? 아니다. 자, 오케이. 자, 이거 185번의 문제인데, 자, A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 2, 3, 4, 5 라고 돼 있고, 얘가 A차 B, 합 B차 A다 라고 얘기하는데 1, 2, 6, 7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 벤다이어가 훨씬 편해요. 벤다이어가 사실 훨씬 편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렇다니까 여집합이 등장했으니까 전체 집합을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전체 집합 표기를 한 상태에서 자, 이거 왜 표기한다고? 왜 표기한다고? 여집합이 등장해서 요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집합 A라고 얘기하는 거, 집합 B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A며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의 영역은 일단은 여기잖아.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로 끌어갈 수가 있느냐? 1, 2, 5 얘 거네요. 그러면은 1, 2가 되겠죠. 그리고 6, 7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3, 4, 5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3, 4, 5라고 얘기하는 애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일단은 자,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는 흔하게 출제가 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벤다이어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아까 어디였죠? 여기 다 틀렸네요. 어머. 자, 보도록 하십시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192번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뭘까? A예요. 맞아요. 잘했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A 합집합, 공집합이야. 자, 그러면 합집합은 인간적으로 커 보여, 작아 보여? 커 보이잖아. 그러면 자, 공집합이 작을까? 공집합이 클까? A가 클까? A가 크죠. A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A 합집합에 A의 얼굴을 합쳤대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완전한 전체 집합의 정의예요. 전체 집합의 정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A의 교집합 B라고 합니다. 그럼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얘는 B차 A가 된다. 그러니까 A차 B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럼 다음에 자, 5번을 봅시다. 자, 5번을 보면 얘가 A의 합집합의 전체 집합, 교집합 B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걸 그냥 볼 수도 있고 연산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A하고 얘랑 했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자, A가 자, 합집합이잖아. 큰 거 찾으라니까 누구야? 전체. 그렇지,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전체 집합이겠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에 얘랑 얘를 했어. 누구야? A하고 B의 합집합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 A합 B가 되겠지. 그럼 이랬을 때 자,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교집합이야. 작은 거 선택하겠죠? 얘가 작겠지? 그치? 그렇게 풀 수도 있고, 얘네들을, 자, 여기서 작은 걸 선택하자, B, 이렇게 가도 빨리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어디서 쓰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도록 합시다. 자, 193번 문제입니다. 193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전체 집합, 이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색깔 다른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에서는 A 차 얘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A하고 교집합을 해보겠대.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요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돼? A의 교집합에 전체 집합의 교집합 B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교 B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이다. 여기 맞나? 그쵸? 교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은 B차 A 여집합이다. 얘 역시 A교 B네요? 뭐야, 답이 어떤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A하고 교집합을 하재요. 근데 B하고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 자, 이게 뭐라고?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은 A가 되네요. 답 나왔네. 열심히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자, 194번의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무엇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느냐? 그 문제 필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 연산에서 상당히 잘 등장하고 포함관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자, 얘는 포함 관계가 있는 두 집합이라는 뭐 유형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A가 B에 속해요. 그럼 B가 A에 속하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치? A가 B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B가 A에 속하는 거꾸로만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일단은 얘는 첫 번째 중요한 것들만 잔뜩 할 거예요. 자, A하고 합집합 B를 했어. 자, 이 상태에서 B가 더 큰 거잖아. 그치? 합집합은 큰 거 선택하는 거니까 B. 그렇다면 A교 B라고 얘기했으면은 A가 되겠죠. 뭐일 때? A가 B에 포함될 때. 무슨 말인지 얘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으냐? 라고 하냐면, 여기서, 자, 포함이 됐어. 포함이 됐으면 얘가 작은 거잖아.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니까 얘가 공집합이 돼요. 요거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 요거? 네,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 되겠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공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잖아. 그쵸? 그래서 뭐까지 알았으면 좋겠냐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전체 집합이 낫다. 그러니까 요 놈의 구모르간 법칙을 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구모르간 법칙을 쓰면 여기 C 붙으면 공집합 뒤집으면 얘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포함 거예요. 반대인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베이스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뭐 어떤 게 있느냐? 특이한데, 자, A하고 B하고가 서로소야. A와 B가 자, 그러니까 얘는 걸쳐져 있는 건 아니고 완전히 들어갔거나 완전히 빠져 있거나 라고 하는 얘기겠죠. 이해가죠? 그러면 이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B야. 자, 근데 A랑 B랑 섞이지가 않았어. 그럼 그냥 A가 나와. 근데 B 집합이 엄청 크다. 근데 A 요만해. 그래도 A가 나오는 거야. 작은 큰 것 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세요? 왜냐면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A에서 B를 뺐다. 근데 겹치는 게 없으면 그냥 A로 나오게 되겠죠.
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B에서 A를 빼고 그냥 B가 나오겠죠. 아까 말한 거 똑같습니다. 안 겹치니까요. 예, 교집합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게 좀 중요합니다.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얘는 A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B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뭐 어디가 더 크다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B 바깥에 A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B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A 여집합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크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포함관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됐을 때는 어디가 크다 작다가 대단히 중요한데 서로소인 경우에서는 크다 작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지, 롯데월드. 새끼냐. 롯데월드 같대. 뭐하니, 씨. 자, 아무튼 간에, 그러합니다. 할 수 있는 거가 돼 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고쟁이 갖다 갑시다. 고쟁이도. 고쟁이 질문답은 무엇을 몰랐을까요? 여기요. 자, 7번이네요. 이제는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7번에서 이거나 이거니 아니면은 요거니 아니면 두 개가 서로 똑같니? 이거를 골라라. 이 얘기야. 문제를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니? 그런 거 같네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 같니? 그쵸? 네. 문제가 뭐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급하게 읽지 마세요. 차분히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따라 여기에 7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런 말을 하죠. A와 B가 서로 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자,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는 게 공집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B의 열집합에 속하고, B라고 얘기하는 건 A 열집합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A차 B가 A고, B차 A가 B고. 자, 대소관계를 모릅니다. 포함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집합 개수 같은 걸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고 한다면, 자, A 교집합 B라고 얘기하는 0이고, 그리고 A야 B라고 하는 건 그냥 교집합이 없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두 개 다 끝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A교 B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맞네요. 그쵸? 리을입니다. A와 B라고 얘기하는 게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릅니다.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둘 다 공집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자, A차 B가 A다. 참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리을, A가 여기서 한다. 참이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내 말이 뭐겠지 알겠죠? 외워두면 선택하는 게 빠르다라는 얘기. 우리가 이걸 생각할 겨를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도 봅시다. 자, 미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A의 여집합이 얘가 B차 A에 속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공집합이니까 그게 뭐가 돼요? A의 여집합이 속하냐? 누구의? B가 돼야 되겠죠. 그치? 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B가 A의 여집합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이것만 또 있나?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하나 더 있죠? 자, 최소 공배수.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23번인데, 이거 써놔야지. 고쟁이, 자, 오다. 자,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A의 N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 놈이 N의 배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N의 배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엔 N이 등장하고, 그 다음엔 2N, 그 다음엔 3N 이렇게 계속 가겠죠? 뭘로 집어지는 모르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기억입니다. A의 2, 2의 배수. 맞죠? 2, 4, 6 이렇게 하겠죠? 합집합. 2의 4제곱이다 라고 이야기, 2의 4. 그럼 4의 배수예요. 그러면 2의 배수가 많아, 4의 배수가 많아? 2의 배수가 많고, 그래서 4의 배수를 포함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의 2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참이네요.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에서 보시면은 A의 2 교집합 A의 3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2의 배수하고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이 말이 중요하다고. 얘를 한글로 얘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쵸? 이고 교집합이니까 이고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뭐겠어요 이거? 네? 맞아. 당당하게 틀려. 틀려진 거 없으니까 말이 당당해야 돼. 자, 그럼 얘는 6의 배수가 라고 될 테니까 A 605.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에서는 A의 2라고 얘기한 2의 배수하고, 얘는 3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자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A 교집합 A의 4, 네, 합집합의 AA 교집합 A의 4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뭐예요? 응? 그렇죠. A의 6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6이랑 합집합을 하세요. 자, 2의 배수이고 4의 배수인 놈 뭐예요?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아이는 2, 4, 8. 뭐예요? 2, 4 둘 다 말하면 어떡해? 뭐 구하는 것 같아? 2, 3에서 6 나는데 뭐 구하는 것 같아? 그 2개. 최소? 안 들려요. 크게 이게 괜찮아. 빨리 말을 해야 된다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말을 해야 돼. 최소. 맞아, 최소 공배수야. 그러면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2.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가 2야? 너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어떻게 계산하니? 그 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아니 그 2분의 1에다가 2를. 그러니까 그게 4로 맞춘 거잖아. 최소 공배수를 맞추는 게. 내가 너한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야. 본인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용어 정의가 확실하지가 않아. 계산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의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198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가, 연산과, 집합의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연산과 집합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일이 할 때마다 파악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기출을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막 많이 봐서 이 관계식들을 다 익히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이거 198번을 볼 텐데, 자, 198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마이너스 0, 1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B라고 이야기하는 i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체 집합이다라고 전체 집합이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3도 있네.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차 A다 라고 얘기하는 놈이랑 합쳐 X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놈이 얘다 라는 얘기지. 합집합이니까. 자, 그리고 A에 합집합 X가 또 X. 얘도 다 포함하나 봐. 그쵸? 오케이. 얘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요? B에서 섞이지 않는 애를 빼자면 얘는 섞였고 얘 섞였으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또 요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1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X가 포함해야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이다 라고 하니까 2하고 3만 가지고 하시면 될 테니까 4개가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런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자, 200번 문제는 그래서 뭐하고 흘러오는 튈 거예요, 제가. 자, 200번 문제는 자, 200번은 이렇습니다. 자, A 차 X다 라고 얘기하는 게 A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A와 X는 뭐다? 빨리 얘기해요. 떨어져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얘가 서로서다 라고 하는 거를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 입으로 얘는 서로서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너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점수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얘는 얘랑 서로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랑 D잖아. A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B, C, E, F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16개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얘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번. 201번. 자, 얘네가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그걸 일단 제껴두고 뭘 살펴볼 거냐면, 이번에도 A 합집합 X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B 합집합 X가 서로 똑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다라는 얘기는 A, B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X라고 이야기하는 N은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얘네가 전부 다 여기서는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A 볼게요. A를 보시면 1, 2, 4, 8이다 라고 얘기했고, B라고 얘기하는 애를 보면 2, 3, 8, 9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일단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보시냐면 얘는 교집합을 따질 건 아니에요. 교집합을 따질 건 아니고, 자, B에 없는 데에도 X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라고 이야기하는 I는 1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성립하려면. 그리고 또 요거 성립하려면 3이랑 9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X는 반드시 1, 4, 3, 9를 포함해야 됩니다. 얘를 포함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9-4가 될 테니까. 이해가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풀어주지? 미쳤나? 자, 여기에 있는 애는, 자, 얘는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개이면서 원소가 두 개이면서 X에서 뺐대. A차 B를 뺐대. 근데 A차 B를 계산을 해보시면 1, 2, 아니구나. 2, 6, 8, 14네요. 2, 6, 8, 14가 될 거야. 그럼 요게 공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럼 얘는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X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2, 6, 8, 14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X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2가 있었어. 그러면 이 2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4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6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 여기 있으니까 8 하나 되겠고 14 하나 되겠고 8이라고 하는 건 14가 되겠죠. 그러면 3개, 2개 하면 되니까 6개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이해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이니까 이걸 다 풀어주네요. 내가 미쳤나봐. 왜 그러지? 네. 자, 203번 문제입니다. 203번 문제는 얘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두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가 2, 4라고 얘기했고 B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1, 2, 3, 5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자, 근데 A가 합집합 X를 했기 때문에 X가 나왔대.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X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했었잖아. 그 포함 A를 포함.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B차 A도, 자, B차 A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B차 A로 해서 2만 같으니까 1, 이거 2, A, 2 있죠. 1, 3, 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도 얘하고 X를 했더래요. 교집합을. 그러니까 1이랑 6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락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얘네는, 자, X는 일단 1이랑 3이랑 6은 있어야 되겠죠. 아니다. 교집합이다 그러니까 1, 6은 있어야 되겠죠. 그쵸? 1, 6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A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 놈에서 2하고 4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얘가 X는 뭘 또 안 가지고 가요? X가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3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얘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1, 6이라는 얘기는 3이라는 원소는 X가 안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이러면서 3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지니까 X라고 얘기하는 게 1이랑 6이랑 2랑 4는 가지고 있는데 3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이 7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2의 7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4개와 1개를 더 빼야겠죠. 그래서 일단 4개가 나오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면 말입니다. 오케이? 204번입니다. 상문제니까 일단 합시다. 자, 8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 집합이 1,
1, 2, 3, 4, 5, 6, 7, 8. 자, 얘네들 이렇게 숫자로 쓰는 거에 익숙해지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 부탁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말로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식으로. 그러니까 뭐 A, B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A, B가 있는데, 그러니까 A도 이거 B도 이거 A랑 B랑 다르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우리가 보기에 보기 싫은 걸로 막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 요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해서 구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하나를 빼야 되고 여기서도 한 개를 빼야 될 거예요. 공집합인 경우는 하나를 빠지는 거고 서로 같은 경우가 하나가 빠지는 거야. 이해가지? 공집합인 게 하나를 빠지고 서로 같은 경우 한 개를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야. 요렇게 문제에서 많은 걸 알려준다고요. 상당히 좋은 문제에 속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모두 구하자라고 이야기했고, 가에서는 홀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는 1, 3, 5, 7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 합집합 B에서, 자, A 합집합 B, 자, 머릿속 벤다이어 살짝 돌아가시면 돼요. A 합집합 B에서 A의 교집합 B라고 얘기하는 약간 대칭 차집합의 느낌이잖아요. 가운데가 빠져 있잖아. 그치? 근데 그 놈이 A차 B에 포함이 된대요. A차 B에 포함이 된대요. 자, 이 말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요걸 보고 뭘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얘랑 똑같은 거를 알고 계셔야 돼. 만약 되게 많이 그래서 다 필요했잖아.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워야 된다니까? 한사하는 거 이해했어. 이해했으면은 내가 나중에 써먹으려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외워 있어야 돼. 알았지? 얘가 A차 B 합집합이랑 B차 A가 돼요. 자, 요 놈이다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말하기 좀 그런데 이걸 내가 아직 애기들한테 배우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애들도 이거 배운 적 있었거든. 중2이 근데 이제 관심 끌라고 뭐라고 알려줬었냐면 파리 눈가리라고 알려줬어. 웃기지 않냐? 난 파리 눈가리처럼 파리를 그리면서 난 파리 같잖아. 아무튼 또 파리만 생각하면 안 돼. 자, 아무튼 얘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는데 얘가 A차 B면 얘는 B차 A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보면 여기 근데 이 새끼만 있고 요건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요 말은 요게 된다라는 이 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B차 A는 공집합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B가 작은 애가 돼버리겠죠. 포함된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요게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지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가 4개다라고 하면 2의 4제곱이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왜?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1인 거 하나를 빠져야겠지. 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빼야 됐지. A랑 B랑 같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다 라고 하는 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드모러간 법칙은 지극히 연습이니까 네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뭐 딱히 말할 게 되게 없기는 한데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저 새끼가 그냥 막 수업을 했어요. 또 이렇게 할까봐. 자, 얘는 뭐 얘기하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요 놈은 A와 B의 여집합이야. 그래서 실제로 합집합을 구하는 데 써먹는 거라는 얘기지. 이게 얘가 정체야. 요 놈이 정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07번은 얘랑 비슷하긴 합니다. B합, B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그럼 얘는 뭘까? B교C의 여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연습 많이 해봐야 늘겠죠? 그치? 안 그럼 외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요거 부분은 연산을 간단히 하기는 고생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몇 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연산은 네가 연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는 거야. 얘가 지금 A에서 A차 B를 빼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놈은 A의 교집합에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에 전체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A의 교집합에 A의 합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연습도 대단히 많이 하셔야 될 거야. 그러면 요 놈이 A의 교집합에 A 여집합 A의 교집합에 B 사이 합집합 합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합집합.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는 A랑 뭐 아닌 놈이랑 했어요. 이게 공집합이죠. 그죠? 그게 얘가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를 구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내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질문하세요. 그 두 번째 줄에 B의 여집합은 네? 그 B 그 여집합은 어딘가요? 잠깐만. 뭐라고요? 그 B의 여집합. 두 번째 줄. 그 B.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차집합은 이렇게 외우면 좋잖아.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212번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연산 연습만 일단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니까 지금 보세요. 얘가 나에서 보면 B차 A의 여집합, 교집합, A의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가 되어 있죠. 아주 식이 불량하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자, 요 놈이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로 갈게요. B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A의 여집합은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에 자,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C가 여기 바깥에 있네요. 바깥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A의 교집합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냥 A교 요 놈이 나오죠. 그렇지. 자, 그렇다면 얘네가 하나는 A와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고 하나는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해요. 자, 얘는 교집합이니까 둘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하는 거야? 교집합은 어떤 걸 선택하는 거야? 포함해야 된다면? 자, 그렇죠.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네가 봤을 때 왼쪽이 작을 것 같아? 오른쪽이 작을 것 같아? 오른쪽. 왜 오른쪽이 더 작을 것 같아? 교집합. 그렇지. 교집합이었어. 맞아. 다른 이유 없어. 얘가 A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벤다에 걸어서 뭔가를 표현한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연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상태를 보자마자 뭐하냐? 벤다이어를 한다고. 이건 망하려고 작전을 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연산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벤다이어를 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벤다이어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눈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약수 배수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약수 배수의 문제. 자, 약수 배수의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배수라는 말을 했어. 배수라고 하는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공배수가 결과하겠죠. 아까 배수에서는 공배수가 결과겠지. 자, 그리고 요 놈은 뭘로만 나오냐면 교집합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는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는 공약수가 결과인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결과예요. 교집합의 결과인데 이건 좀 알아두세요. 이거 참 많이 나오고 학교에서 애들도 시험 냈는데 잘 안 틀리고 그래서 막 내. 그쵸. 이거 틀리면 너만 쪽팔린 거야. 혼자 틀려서 애들한테 막 자랑해. 나 혼자 틀렸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8번을 볼게요. 자, 128번의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약수라고 돼 있죠. 약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의 18, 교집합 A의 24, A의 얼마? 30이라고 그래요. 뭘까? 요 놈네. 그렇죠. 트레버스가 A 6 밑에 있는 애들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의 약수는 뭐였어? 1, 2, 3, 6이 있죠. 그쵸? 그럼 몇 번이 다르겠어? 4번. 그렇겠지. 안 어렵지? 그치? 오케이. 자,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어렵게 안 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아니면 실패했어. 자,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A라고 얘기하는 거는 배수였어. 배수였어.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공배수 지나가야 되겠죠. 공배수 지나가야 되고 교집합 지나가야 돼요. 만약에 합집합이다. 그때는 진짜 다 써야 돼요. 그때는 끔찍한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B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수예요. 약수라고 얘기했어. 하나는 배수, 하나는 약수,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N의 약수, M의 배수, M의 양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A의 P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공배수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은 걸 배운 적이 있죠? 최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집합 A의 9. 자, 그러면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지? 3. 죽을래? 저게 미쳤나? 6이랑 9의 최소 공배수가 3이야? 야! 이씨. 뭐야? 6? 네. 공배수가? 어. 너 12가 6의 배수인 6, 12, 18 얘네들 써보면 알 수 있잖아. 뭐야? 오네. 이게 맞아. 그럼 여기에 A의 P라고 있는 게 A의 18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립하기에는 P의 무슨 값이 필요한데요? 피해 잘.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자연수 피해 최소. 그렇지, 최소값. 그러니까 18이겠죠. 그치? 자, 그리고 얘가 B의 Q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포함이 된대요. A의 12, 그 다음에 교집합 A의 18. 자, 이번엔 맞추면, 아이고, 맞나? 아, B네요, B. 네. B가 되겠니? B의 12, B의 18. 됐어. 자, 머리카락! 3. 네. 아니 12하고 18의 최소 최대 공약수 얼마냐고. 2. 최대 공약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냐. 6. 맞아 6이야. 야, 안 되겠으면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줄 알아 몰라? 모른다고? 알지? 해야지. 그러면 여기는 6이겠죠. 그치? 얘가 최대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왜냐면 여기에 3이 되고 2도 돼요. 이 안에 여기에 포함이 되긴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요거 그 중에 가장 큰 값이다라고 얘기하니까 6이겠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등장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되게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그걸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222번의 문제는 일단 x가 20이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얘가 4고 20이고 하얀 게 A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K가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B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루트 K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루트 K가 되겠죠. 근데 얘가 교집합은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얘랑 붙으면 되는데 안 되겠지. 붙는 숫자가 얼마야? K가 얼마나 붙어? 16. 그렇죠. 얘는 얼마나 붙어? 20. 그렇지.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는 17, 18, 19가 나온 거죠. 그치? 다음은 223번. 자, 203번의 문제는 자, A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를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F는 없네요. 6 이렇게가 나오게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B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안에다가 집어넣어. 플러스로 만들고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게 4A다 라고 얘기하는 놈의 인수분해가 상당히 쉬워질 거야. 그럼 요게 x-2A x 플러스 2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했네? 뭔 뜻이니? 그 A와 B가 서로 뭔 소리야? A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치. A가 작다지.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다 외워야 돼.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누구든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A가 계속해야 된다. 요 놈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I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있죠? 그치? 또 연구 작가에서 이렇게 가야지 포함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얘가 2고 여기가 2A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구멍 뚫린 거니까 이게 포함을 맞다 라고 얘기하면 A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얼마가 나오게 되죠? 죄송합니다. 3이네요. 이거 계산 안 되네요. 3. 그러면 얘가 2분의 3보다 허가 낮다. 그러니까 A의 최소는 2분의 3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24번입니다. 자, 224번에서는 R은 전체 집합은 그렇더래요. 자, 얘가 A라고 이야기하는 I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얘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는 게 0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B는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A교 B라고 이야기하는 I는 4, 얘는 이렇게 할게요. 4, x, 6 이렇게가 돼 있어요. 그죠? 맞지?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A 합 B는 R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얘가 A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얘가 4보다 이렇게 포함되는 걸 우리가 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B라고 얘기하는 게 0보다 작다가 되었으니까 모아진 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모아진 애가 돼요. 자, 그런데 교집합은 4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B는 요거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하나가 메워져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포함 관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등호가 없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꺾으세요. 자, 그리고 등호가 붙은 애는 이렇게 직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딱 맞다 해야지 포함을 하는 건데 맞닿진 않았잖아요. 그쵸? 다 연결을 해놨지만. 자, 그렇다면 얘가 여기 6은 얘가 6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A라고 얘가 A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나오는 A는 두 분의 합이에요.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고 B는 18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입니다. 네. 일단 기본 문제부터 먼저 대표 문제부터 살펴보면 자, 268번에서 보시면은 자, 전체 집합은 얘는 얼마다? 30이다. 그리고
A 집합은 20이다. 그리고 B 집합은 15다. 그리고 N A 여집합, 교집합의 B의 요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4라고 합니다. 그럼 뭘 보는 거냐면 요거 먼저. 이걸 먼저 해서 N A야 B는 30-4, 26이다 라고 해서 찾아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집 확보할 수 있겠죠? 교집합 계수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자, 그리고 또 얘도 볼게요. 자, 230번에서는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두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라고요? 얘가 A와 B가 서로 솜니다. 펜들 그릴 게 아니라요. 반드시 하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맨 마지막 232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232번. 자, 232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C는 서로 또 있다. N은 공집합이래요. 겹치지 않나 봐요. 자, 그랬을 때 N A는 6이고요. N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5고요. N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4래요. 이렇게가 되어 있대요. 자, 그랬을 때 N A합 B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은 9라고 이야기를 해요. N B 합 C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6이다 라고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이네? 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런 가지고 우리가 A합 B합 C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서 일단 A랑 C랑은 뭐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쵸? A와 C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A합 B에서요. 자, 얘는 A합 B에서 뭘 찾으면 될까요? B하고 C랑 섞였는데 C만 가지고 있는 거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았으면 좋겠냐면 N 비교 C라고 하는 걸 찾아봅시다. 비교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9에서 6 빼니까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알아낼 수가 있느냐? C차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랑 섞이지 않는 C, 그러니까 C만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죠. 그거랑 뭐랑 합치면? 얘랑 합치면 요게 A합, B합, C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A라고 하고 A랑 B랑 섞였을 거 아니야. 근데 C랑은 안 섞인 거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그냥 C를 써서 해서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최대 최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정을 한번 정해볼게요. 가정 한번 정해보면 A가 있었고 B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A가 조금 더 개수가 많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면 얘가 첫 번째 A도 B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이 얘가 최대가 되려면 A 교비가 최대가 된다는 거
n A와 B가 최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언제가 그렇게 되느냐? 이랬을 때는 B가 A에 속하게 된다. 언제? 요 상태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문제 이번에는 A교 B가 최소일 때요. 그럼 그 얘기는 A합 B가 최대가 되겠죠.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상관관계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A와 B 자체가 전체 집합인 경우라고 하실 수 있어요. 꽉 차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글을 다 읽어보고 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볍게 233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3번의 문제, 233번의 문제 보시면은 자, 전체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20이었고요. 그리고 X라고 얘기하는 애는 14였어요. NY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8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또 얘가 잡네요. 그러면은 N X 교집합 요놈의 최대값. 최대가 되려면 작은 애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최소값이다라고 했어요. 자, 최소값이다라는 얘기는 자, 교집합이 최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합집합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합집합이 구한다라고 하면 자, 20이 합집합이 되는 거야. 22 14 더하기 8 마이너스 n A교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 A교 B라고 얘기하는 게 6이다 라고 해서 얻을 수 2죠? 고생 못하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은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글로 써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외워져 있는 학생이랑 안 외워져 있는 학생 되게 크겠죠? 지금 외워도 그때 가서 또 까먹어요. 근데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았지? 지금 외워서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 235번의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235번. 자, 235번의 문제에서 보시면은 얘가 전체 집합을 1, 2, 3, 4, 5, 6, 7, 8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A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의 개수는 K래요. 그리고 A교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K-3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MB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MB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A와 B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A의 MB 빼기 A교 B라고 할 수는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얘가 K라고 얘기했고 여기 얘는 그냥 모르니까 MB라고 하겠죠.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서 A와 B라고 하는 게 MB-3이다 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죠? 그렇잖아. MB 플러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MB의 최대값이 되려면 요게 얘가 최대면 최대겠죠. 그치? 얘가 최대면 되니까는 요게 전체 집합인 걸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8이니까 최대값일 때는 5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MB가 최소여야 돼요. 그러면은 A약 B가 최소면 되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 언제가 그러냐? 자, 최소는 B라고 얘기하는 게 A에 속할 때가 최소가 되겠죠. A약 B가 최소일 때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A가 B에 속해야 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B가 B는 A교 B랑 똑같다 라고 놓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K-3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최소값을 MK라고 이야기합니다.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K가 6이었으니까는 M6은 3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236번 문제 볼게요. 자, 얘가 학급의 학생이 40명, 학급의 학생이 40명 보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책에다 필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문제를 내가 읽고 그걸 체크를 이렇게 하니까 40명 위에다가 막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 A 통장을 갖고 있는 애가 28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28이다 라고 할게요. B 통장을 갖고 있더라 16명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얘도 안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안 가지고 있는 게 얘가 4명이래요. 그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나왔다. 뭘 구할 수 있다? A약 B라고 얘기하는 게 40-4, 36이라는 거를 챙겨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가지고 있는 애다. 그리고 교집합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36이다라고 하는 게 28 더하기 16 마이너스 NAUB에서 요 공부 보는 거겠죠. 그치?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할만하죠? 그치? 자,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자 239번의 문제에서 봅시다. 자, 여기서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3개 수학 문제 A, B, C를 풀게 하였대요. 그래서 A를 풀었던 놈이 16명, B를 풀었던 아이가 20명, 그 다음에 C를 풀었던 아이가 22명.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자, 그랬을 때 세 문제를 모두 맞힌 학생은 3명이래요. 3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학생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 맞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에 요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체 합집합이 나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세 문제 중에서 2문제만 맞춘 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걔는 어떤 걸까요? 자, 걔는 2문제만 2문제 맞췄다 라고 하는 거는 A 교 B 더하기 N B 교 C, C랑 A를 맞춰. 근데 이 안에서는 뭐가 들어있어요? 3개가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3개 다 맞추는데 여기 다 들어있겠지.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있겠죠. 그게
3명이라고 그랬으니까 3 곱하기 3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네가 구해야 될 거는 요 놈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n a합 b합 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빼기 x에다가 더하기 3을 해야 되죠. 이거 식이니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네가 얼마가 돼요? 40은 42 42 58 그죠? 58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 그럼 얘가 61이고 x라고 얘기하는 건 21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이 값은 만큼은 21 마이너스 9니까 12라고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최대 최소의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3개 중에 2개나 하는 친절함을 보여야 되겠네요. 240번의 문제입니다. 어느 놀이동산 입장객 85명을 대상으로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이용한 입장객의 수를 조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체의 인원은 80명이고요. 범퍼카를 A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46명. 그리고 롤러코스터다라고 얘기하는 걸 B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는 53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범퍼카와 롤러코스터를 모두 이용한 한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A교 B의 결국에 최대와 최소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글을 읽고 이렇게 식을 바꾸면 돼요. 그럼 최대는 46이겠죠? 그쵸? 그리고 최소는 얘가 전체가 될 확률이, 전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최대의 경우는 86 더하기 53 마이너스 x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요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얼마니? 요게 96이니까 99죠? 99가 되니까 x는 19명이다. 19명? 맞나? 85명이네요. 그 사람 5명이 더 갔네. 5명이 더 갔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아까 5명이 되니까 14명?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85명인데 이런 거 지적하라고 거기 앉혀놨다면은 빨리 쓰놨네요. 자, 그리고요 641번의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A 통절인가? 자, 40명의 주부. 40명의 주부. 자, 그랬을 때 A 통절인 을 구입했다라고 이야기한 애가 23명. 그리고 B를 구매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2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 통절인만 구입했대요. B만 구입했다. 결국에 뭐예요? B차 A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B차 A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기 개수 이렇게 붙이면 MB에서 A교 B를 하시면 되죠. 여기가 여기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얘의 최대값인 경우는 어떨 때가 되겠어요? 23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27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얘의 최대값이구나. 미안하다. 최대값을 구했네. 저기 교집합에 요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되고, 최소라고 얘기하려면 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게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얘 A교 B의 최소는 얘는 23 더하기 27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27, 27에서 10 빼니까 17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푸는 게 일단 자 부쟁이 수저를 그랬어. 자, 첫째 37번. 자, 37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충분히 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쌤은 덮친다라고 할 수 있어요. A의 M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X와 X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얘가 A의 10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루트 10이다라고 하니까 1, 2, 3 세 개네요. 맞죠? 그리고 A의 20의 개수 루트 2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16과 25 사이 한 4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 루트 20 미루트로 바꾸면 죽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7개가 되는 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AK라고 했으니까 K라고 하는 건 49부터 시작을 하겠죠. 49 시작해서 63까지 가겠죠. 64는 8이 될 테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디 갔죠? 자, 이번에는 유형의 40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A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 2, 2-A라고 하고요. 자, B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3, A-4, 2A-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A가 B에 포함이 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얘가 A가 B에다 속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1이 됐든 얘가 1이 됐든 일단 1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4가 1이에요. 그러면은 A는 5죠. 그럼 그때 A라고 이야기하는 I는 1이랑 -3 이라고 하고요. 자, B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3, 1, 얘는 10-5가 5죠. 그럼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2A-5라고 이야기를 하는 얘가 오면 돼요. 요게 1이어도 되죠. 일단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가 얼마? 2의 6이니까 A는 3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A라고 얘기하는 애를 뽑아내면 3이 됐으니까 얘가 1-1이다라고 하고, B라고 하는 게 3, 얘는 -1, 얘가 1이었으면 여기 1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제로는 더 숨어 들어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기 얘가 A가 2-A가 1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개인데 이렇게 써놓은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막 따지는 학교에서 이거 학습이도 하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면 A가 1이죠. A가 1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3 나오고, 이거 또 안 나오죠. 어차피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납입될 수가 있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자, 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A가 42번인데요. 42번에서는 A라고 하는 애가 1, 2, 3,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A 합집합 B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을 했더래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거 동그라미 뺍시다. 그러면 A의 어머 이거 한거 같은 느낌이 드니? A 여집합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죠. 그리고 얘가 1, 4, 5, 6이다. 이거 여기 있으니 1, 4, 5,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1이랑 6, 1이랑 6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이랑 6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얘는 뭐가 나오냐면 그건 A차 B가 돼요. 그럼 따라서 뭐를 찾을 수 있느냐? B차 A는 그러니까 요 놈을 가지고 B차 A가 4, 5, 2입니다. 그리고 얘랑 요걸 통해서 A교 B는 2하고 3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B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문제도 봅시다. 이것도 매우 쉬운 문제지만 52번 매우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봅시다. 자, 그래서 애가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봅시다. 야, AK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배수래요. 그럼 최소 공배수 생각하셔야겠죠. 그쵸? 아까 했는데 그새 또 까쳐먹었으면 안 되겠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합집합 나오는 건 긴장 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와 있는 게 A의 3, 교집합의 A의 2, 합집합 A의 5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을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A의 3, 교집합 A의 2. 이거 뭐예요? 그렇죠. 잘하네. 자, A의 3, 교집합 A의 5. 뭐예요? 15. 그렇죠. A의 15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A의 6 합집합 A의 15에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n A의 6 더하기 n A의 15 빼기 n A의 6 교집합 A의 15라고 할 수 있죠. 자, 6이랑 15예요. 얼마예요? 15로 사는 게 훨씬 빠르겠지? 30. 맞아요. A의 30이 된다. 30이 된다고 확인했죠. 자, 그러면 여기 개수가는 어렵지 않겠죠? 자, 200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200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33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 놈이다라고 하는 게 13이 되겠네요. 13. 그리고 자,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거는 6개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3 그냥 4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어때요? 할만하죠? 할만하잖아요? 그치? 자, 이번에는 자,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가 64번의 문제입니다. 일단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1, 2, 3 해서 29, 30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래요. 30이 아예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7개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빠지는 거잖아요. 진부분이니까. 그럼 8개라는 얘기겠고, 그러면은 A의 원소가 3개가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근데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가장 큰 원소가 15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15라고 이야기해. 자, 그러면 15 그 앞에 있는 애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1, 2, 3 해서 13, 14 이런 애들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꺼냈어. 그 14개 중에 하나 꺼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떻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요 놈에서 한 개를 꺼낸 거죠. 13개 중 하나를 꺼내게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쵸? 네. 자,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네요?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네요? 아니, 이럴 필요가 없네요. 얘네요? 이렇게 최대값이죠? 그렇잖아? 가장 큰 것들을 구하자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A라고 얘기하는 애 뭐예요, 이게? 13, 14, 15가 되니까 이것도 다 곱하면 돼, 다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14 곱하기 3에서 42라고 할 수 있겠네. 수 있겠습니다. 할만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두 번째 단원이 명제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용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이건 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제란 명제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면 참,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조건은 명제랑 되게 비슷한데 한 끗 차이가 있고 그 한 끗 차이가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x에 따라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변수가 등장해야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다라고 얘기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부 다 명제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 참거짓 구별되는 거를 명제라고 하긴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어의 뜻이 뭐라고 해야 되냐? 뜻이 뭐 명확한 것? 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자꾸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말하는 오늘 리마커블이라는 영어가 들어가서 그래요. 데피니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거 봅니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그거랑 다른 거예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용어의 뜻, 그러니까 지들끼리 정한 거, 그러니까 얘도 암기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학급이 있어요. 학급. 그걸 우리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얘도 명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인 명제들인데요. 일종의 어떤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얘가 딴 데로 새려고 그러니. 얘네 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사변이 되는 조건, 성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사변형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혹은 말은 보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들이 이제 정의들인 거예요. 마름모라고 얘기하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물론 전제 조건도 맨 앞에 원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전부 다 평면에서예요. 평면에서부터 원래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면 형이 붙어요. 자, 우리가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직사각형. 죽을래? 네. 네 눈에 이게 직사각형으로 보여요? 정신이 나갔네. 이게 어딜 봐서 직사각형이야. 도른자. 뭐라고 불러? 그렇지, 진육면체라고 부르잖아. 너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나 보고 기억자를 못 읽어. 자, 이게 맨 진육면체라고 부르죠. 체적이 들어가 있을 때, 부피가 들어가 있을 때, 삼천원인 건 대신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정다면체라고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정다면체 배웠습니다. 안 배운 척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배웠잖아요. 벌처스 H, 페이스를 다 배웠을 텐데. 꼭지점, 모서리, 면에서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는지 중학교 1학년 때. 아무튼 자, 이런 걸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거를 어떻게 끌어낸다, 어떤 결론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요. 그걸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 증명은 우리가 명제가 참인 걸로 끌고 가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가정이랑 결론이 딱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되게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진리집합입니다. 진리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수많은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원소 중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모임. 예. 그러니까 지리집합은 그게 말이 되게 하는 집합.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부정은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름에 그 과일 가게에서 먹는 과일들은 모두 열매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일 가게에서 파는 모든 먹을 것은 열매이다 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과일 가게에서 파는 모든 건 열매가 아니다. 그게 아닌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다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닌 것도 있다. 뭐가 그럴까? 수박도 그래. 어떻게 알았어? 열매의 정의를 아시는 거네요, 그러면? 수박도 그래요. 수박이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마토는 맞네요. 네, 토마토는 그래 맞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매달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박은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은 열매. 파인애플이나 저기 야자 같은 거는 야자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코코넛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수박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네. 나는 농부의 자식이라고 거라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아무튼 자,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요 용어로 이렇게 P, Q 이렇게 써요. 쓰는데 그 용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P라고 왼쪽에 not P라고 제가 읽을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지리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P 또는 Q라고 하는 건요, P 합 Q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P 그리고 Q는 P교 Q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요거에 대한 부정을 해볼게요. 얘네들에 대한 부정을 하면 요거는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치? 얘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ot Q 그리고 not P 그리고 not Q. 자, 그리고 또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P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러니까 얘는 not P 또는 not Q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집합으로 해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not P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P의 여집합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되게 일반적이기도 한데요,
자,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네는 두 조건의 포함 관계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포함관계로 참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P이면 Q이다 라는 거를 P이면 Q이다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가 참이냐 라면 P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Q에 포함이 되면, 이러면 참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참인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요게 아니야. 그럼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아니라 거짓이다 라고 합니다. 막 긋거나 먹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자, 근데 우리가 요걸 하나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얘를 되는 걸 일단 기준으로 놓을 거예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작아요? P.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작고 크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그거는 항상 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기 위해, 참 이거 좀 이렇게 좀 그렇고 그냥 아예 외우는 걸로 합시다. 자, 충, 참. 그러니까 P는 그러니까 P가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그러니까 작은 것은 아니 Q에게 하거든요. 작은 것은 큰 것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얘가 큰 것이겠죠. 그리고 얘가 작은 것이겠죠. 그쵸? 그리고 충분 조건은 필요로 바뀝니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참 개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잉글리시로 가봅시다. 모르겠네요. 뭐라 읽어요? 반대말은요? 뭘 같아요? 정답. 오! 썸이에요. 맞아요. nothing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겠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내용들도 이제 네가 읽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